네, 코로나19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행 세일입니다. 온 오프라인 업체가 총 출동하는 대규모 동행 세일을 오늘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전통시장 633개, 동네 슈퍼 5,000개, 온라인 쇼핑몰 16개, 제로페이 가맹점 55만여 개,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사, 자동차, 제조업체, 또 하나로마트 등 축수산업계 뭐 모든 경제 주체가 그냥 참여합니다. 질문을 네. 드릴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다 모두 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거죠. 거의 다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품목도 여쭤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농축수산물부터 가전제품, 공산품까지. 네. 네, 네. 근데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뭐 품목에 따라서 다르고 세일 행사 장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한 3, 40%, 또 50%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많이 하는 데는 한정 판매이긴 합니다만은 네. 80%, 90%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네.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7월 12일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그 세일의 특징은, 예. 나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내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동행하자, 동참하자, 네. 이런 의미고요. 예. 또 코로나19로 고생하셨던 분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즐기면서 쇼핑하자. 예. 뭐 이런 컨셉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6개 부처하고 함께 이 동행 세일을 하는데요. 예.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K-팝과 예. K-라이브 커머스를 융합해 가지고요. 예. 온라인으로 공연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것이 국내에만 송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별 행사가 오늘 이제 개막식은 부산과 대구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이따 부산 내려갑니다. 또 네. 환경부 장관님 오늘 대구에 가십니다. 예. 그런데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 2, 3일은 서울의 남대문과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연결하는 K-팝과 K-라이브 커머스의 쇼핑쇼, 네, 축제가 열리고요.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뭐 레드벨벳 K-팝 가수 네. 또 네, 트롯 가수 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을 초청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고생하셨던 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또 뭐 이제 뭐 좀 애 많이 쓰신 분들 일부 대표적인 분들 좀 초청해서 이제 행사장에는 초청을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온라인으로 또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해외 직구가 아주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직구를 하려면 또 거기에 결제 시스템 같은 것이 이제 같이 다 마련이 돼서 그게 문제죠. 라인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K-팝은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다 세계인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K-팝 사이사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K 제품들을 라이브 커머스로 집어넣어서 우리 상품을 알리는 세계에 그런 기회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7월 10일, 12일은 서울의 코엑스에서 역시 K-팝과 K 라이브 커머스, K 브랜드 K 제품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행사 축제가 열리는데요. 거기는 브랜드 K 홍보대사 박지성 선수도 와서
알겠습니다. 또 자, 우리 국민들 만납니다. 지금 네. 이제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증 내지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문자 몇 가지만 좀 질문 대신 드릴게요. 첫 번째 네. 7564님이 네. 2월 상품 같은 것만 하는 세일이면 안 한만 못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거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뭐 그 중에 2월 상품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있는데 이제 농축축산물 같은 거, 네. 이제 예를 들면 지역 특산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이번에 싸게 팝니다. 네. 그래서 생필품도 팔고요. 공산품 네, 같은 그래서 경우는 근데 2월 공산- 상품일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공산품 예. 같은 경우에는 뭐 2월 상품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0님이 네. 동네 슈퍼 하고 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예. 동네 슈퍼에 5천 개가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가입 안 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네. 그러니까는 요것이 이제 그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가입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5천 개 동네 슈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네. 대형 마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의무 휴업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네. 모레 28일이 의무 휴업일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동행 세일을 한다고 하면서 의무 휴업을 하라고 하면 이건 좀 뭔가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던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마트는 이미 어제부터 예. 하루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루 전에 시작을 했고요. 예. 그것이 또 조례에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라서 네. 또 조례를 손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걸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는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라서요. 네. 또 이번에 소상공인 여러분 그 전국 상인회에서도요. 대형마트한테 양보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냥 이번에 그렇게 같이 하자. 왜냐면 예. 그 전국 상인회가 이제 그것을 하려면은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조례도 특수한 상황에서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뭐 조금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요. 네. 그런 날은 또 동네 슈퍼나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네. 다 문을 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네. 들어왔네요. 6101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이거 돈이 있어야 세일을 하더라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재난지원금 다 써서 아이고 어떡하시나. 네. 돈 있는 사람은 몰라주면 그렇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예. 마음이라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뭔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뭐 더 여쭤볼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질문으로 예. 넘어가겠는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해서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결과를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10주간 연속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6일 그리고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3월 23일 날 네. 그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예. 지속적인 회복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그렇게 이게 이 상반기 중에 힘들었던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힘이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10주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 어떤 동력은 누가 뭐라해도 그러니까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 이게 지금 어차피 다 쓰고 나면 네. 이제 그 다음이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은 정말로 긴급한 이제 그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예. 코로나19가 예. 그랬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렵게 결단을 하신 거고요. 네. 한 곳에서는 그동안에 소비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굉장히 그 단계적으로 이것을 어떤 그 충격이 없도록 끌고 가는 것, 경제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주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이 된 지 1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박재근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정부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 했더니 아주 후하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국산화가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여름에 저희가 정말 아주 굉장히 위기를 느꼈었죠. 예. 일본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위기가 기회로 저는 반전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소재부품 장비의 강소기업 100 그리고 스타트업 100을 선정을 했고 네. 이 선정 작업을 국민심사단과 함께 했는데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국민이 인정한 기업이다라는 어떤 이런 자부심을 느껴서 네.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활기를 띠면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장가 갈 수 있게 됐다. 네. 이제 이렇게 반응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스타트업 100도 우리가 비록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국민이 인정하는 기업이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라는 네. 이런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신 그 기업 대표님들이 네. 이렇게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는 행사는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정부가 계속해서 그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를 주식으로 사회에 환원을 해서 어허. 우리 기업이 나중에 정말 대박이 나면 네. 그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후배 강소기업들을 키워달라. 이런 어떤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까지 해주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참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이 자리에서 몇 번 장관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은 예. 이제 정치 문제를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데요. 네. 오늘은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질문하시려고. 며칠 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 활동 비법을 전수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담을 덜고 여쭤보는 건데요. 네. 전직 법사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이러한 사실이 지금 잘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된 것은 예. 지금의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이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었는데요. 예. 한나라당이 고집을 해서 이것을 넘겨주게 됐고요. 예. 그럼으로써 그 당시에 사실 국정 운영이 너무 많이 꼬였습니다.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인데요. 예. 2004년도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초. 네. 일하는 국회냐 아니냐 네. 이것이 21대 국회의 가장 큰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정치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17대 국회가 판을 바꿨는데요. 알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냐 아니냐 이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정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